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더운 날인 절기상 대서입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평창 29도, 원주 횡성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비 소식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0에서 50mm, 많은 곳은 6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순간 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파손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주 강원 지역에 쏟아진 거센 비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운영했는데요. 강원 지역의 자세한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 그리고 갑작스러운 호우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대중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이 원주 시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7월 22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강원도에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며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로 원주와 춘천 등에서 도로 유실과 토사 유출 등 피해도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무가 기울거나 땅에 울림이 발생하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인 횡성의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합니다. 민사고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전체 신입생 모집 정원 160명 가운데 32명을 강원 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집 정원의 20%에 해당하는데요. 이 전형의 지원 자격은 강원도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등입니다. 최종 전형 내역은 올해 9월에 공지합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나들목 인근에서 44살 권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승합차와 승용차 등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와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연일 쏟아진 거센 비로 강원 영서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운영했는데요. 도내 자세한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 그리고 폭우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연재난과의 김원수 재난복구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강원 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되거나 도로가 통제되는 등 그야말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장마가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현재까지 강원 특별자치도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난 3일 동안 철원군에 393mm, 하천군에 296mm, 홍천에 223mm, 춘천에 208mm 등 주로 영서 북부 지역에 20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영서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온 것으로 집계가 됐군요. 예. 보통 비로 인한 피해가 좀 어느 정도로 커졌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 상황이 2단계로 운영되는 건가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단계는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예. 비상 2단계는 도내 호우경보가 3개 시군 이상이 발표되었거나 태풍주의보, 경보 등이 발표된 경우, 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된 경우 2단계로 운영됩니다. 네. 이번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호우에 관련해 재난대책본부에서는 7월 16일 21시부터 1단계를 운영하였고요. 18일 09시 30분부터 2단계를 격상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상특보를 기준으로 예. 하는군요. 네. 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 폭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상황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 목요일 날 해제가 되면서 20일부터 호우 피해 조사 및 NDMS라는 국가재난정보 시스템의 피해 현황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7월 22일 오늘 현재 기준으로 공공시설이 68건, 사유설이 15건으로 총 83건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유시설 피해는 다음 주 월요일 29일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입력 기한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의 피해 상황인 거잖아요. 예. 총 80여 건인데 이게 전국적인 수치로 비교하면 좀 어떤 편일까요? 그건 지금 저희들도 그건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했는데요.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현재 도내 도로 통제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재 도로 통제 현황은 총 4개소로 춘천 서면 5월리 국도 5호선 도로 유실 현장과 원주 방곡동 교량 보강토 유실 현장, 원주 호저면 산현리 도로 침하 현장, 그리고 침수 우려 등으로 선제적으로 통제되었던 도로는 대부분 통행이 재개되었으나 양구읍 굴량리에서 방산면 금왕리 구간 군도 6호선은 일부가는 낙석 우려로 당분간 계속 통제될 예정입니다. 춘천, 원주, 양구 일부 구간들이 지금 도로가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네, 계속해서 이 부근 지나는 분들은 도로 교통 상황을 좀 전해주시는 걸 계속해서 청취하거나 시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도로나 집안이 붕괴된 지역의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요? 오늘 현재까지 파악된 도로 내 피해 현장 총 39개소 중 32개소는 응급복구 완료되었고요. 그중 춘천 서면 5월리 국도 5호선 유실 현장은 8월 1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여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고요. 원주 방곡동 도시계획도로 교량 보강토 유실 현장은 24일 수요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해서 통행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는 우회 도로를 지정하여 안내 통행 중이고요. 또한 원주 호저면 산현리 도로 침하 현장은 응급복구 중으로 양방향으로 임시 신호등을 설치하여 1차선 통행 중입니다. 도민들께서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복구에 애써주시고요. 예. 이번 주에도 내내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춘천에서 아침에 출근을 원주로 했는데 비가 또 어떤 구간은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갑작스러운 이런 폭우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수칙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으로는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산지 주변에 접근하지 마시고 지정된 대피 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져 안전한 곳에 대피하시기 바라며 비탈면, 옹벽, 축대 등 붕괴 위험지기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침수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하천,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에는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추락 및 휩쓸림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장이나 하수도, 맨홀 근처 등은 접근하지 마시기 바라며 태풍 호우 특보 발령 시 용배수로 논둑, 물고 등을 보러 가지 마시고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등의 위험 징후가 있거나 공무원이 대피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의 지시 따라 사전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말씀 주신 이 산사태가 지금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전남 이 남쪽 지역은 특히나 더 심하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우리 도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일부 낙석은 지는 곳이 있고 산사태도 다른 곳보다는 지금 현재 면적은 많지만 산사태 위험 지역도 따로 시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사전 대피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산지가 많은데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는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번 지난 7월 11일, 8일에서 11일 때는 산사태가 한 두세 군데가 세 군데 정도 났었는데요. 이번 비에는 지금 산사태 난 곳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관리가 그래도 잘 된 편으로 봐야겠네요. 네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최대한 그런 붕괴나 이제 뭐 그런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예.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바로 또 신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피해가 없도록 많이 애써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연재난과의 김원수 재난복구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K패스 사업에서 원주시 가입자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패스 사업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K패스가 어떤 건가요? 네, K패스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할인카드입니다. 네. 이 카드는 각 지자체와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K패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는 춘천과 강릉, 원주, 양양, 통천,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지역인데요. 이 지역들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K패스를 사용하시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 K패스 가입자 수는 3,176명으로 도내 가입자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대중교통과 민병인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층들은 이제 학생층과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층 시민들인데요. 대중교통 비용 절감 효과가 두드러져서 반응이 아주 좋고요. 현재 기준으로 원주시 K패스 가입자는 3,176명으로 도내 가입자의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입자 중에서는 직장인과 학생이 74%로 가장 많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2.7%로 가장 많습니다. K패스 사업 시행된 것이 한 2개월 정도라서 혜택을 보는 시민들 데이터가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가입자의 50% 이상이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거 나이 제한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행이다. 학생만 되면 이제 신청을 못 하나 했는데 네, K패스 저도 적극 활용할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하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게 되면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최대 월 60회까지 가능합니다. 네. 환급 비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53%, 청년은 30%, 그 이외 일반인
일반인들은 20%인데요. 예를 들어서 월 60회 시내버스를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10만 2천 원의 대중교통비가 발생되는데 여기에서 저소득층은 5만 4천 원, 또 청년층은 3만 원, 그 외 일반인은 2만 원가량을 환급받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용돈을 받게 되는 기분일 것 같아요. 꼭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K패스 카드를 이용하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K패스 카드는 K패스 홈페이지나 각 카드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 각 카드사마다 추가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카드를 발급받으신 후에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고 필요에 따라 저소득층 여부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대중교통과 민병인 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K패스를 포함해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100원 할인을 하고 있어요. 1시간 이내에 1회 무료 환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에서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교통약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강장 환경 개선을 통해서 시내버스 이용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대중교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패스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원주권 내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드리고 있어요. 또 K패스 카드가 이용 첫 달에는 월 15회 이상을 사용하지 않아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가입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패스 홈페이지나 각 카드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고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기쁜 소식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K패스 카드사는 시외 고속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이 필요한 교통수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K패스 카드 이용 첫 달에는 월 15회 이상을 사용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바로 가입하셔서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바로 가입을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9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 미디어센터 최혜민 주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방학을 맞아서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름방학을 맞아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6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예. 초등학생은 숏폼 영상 제작으로 재미있는 영상 작업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촬영 기법을 익히고 캡컷 앱을 활용하여 영상 편집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학생을 위한 AI 활용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 개념부터 응용까지 배울 수 있으며 챗GPT와 소노 AI를 활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 수업이 있는데요.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해와 유튜브 제작 과정에 대해 배우고 본인이 직접 키네마스터를 활용하여 편집까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뮤직 크리에이터와 오디오 장비를 활용해보는 실습 교육이 있습니다.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어도비 프리미어 교육이 있는데요. 전문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뤄보면서 컷 편집부터 시작해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숏폼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요즘은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조명이나 좋은 카메라 이런 장비들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수강 시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은 모두 제공이 되는 건가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숏폼의 이해 교육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있으셔야 교육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네. 네, 이외의 프로그램은 모두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뮤직 크리에이터 같은 수업일 경우 미디어 센터 오디오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사용을 포함한 모든 장비 실습이 가능합니다. 이외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컴퓨터 및 노트북이 교육 장비로 제공되며 만약 본인의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학생들은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추가로 필기 도구와 노트 정도를 챙겨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학생들 강의를 하러 나가보면 요즘은 장래희망 가장 되고 싶은 거 1순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콘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당 수강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또 모집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뮤직 크리에이터 실습 교육은 실습 교육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8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의 교육 프로그램은 10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24일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원주영상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8명에서 10명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모레까지 접수 기간이라고요? 네.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차 있을까요? 네, 초등학생 숏폼 교육은 거의 이제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예. 다른 교육도 수강생들이 반 정도는 차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모레까지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교육 외에도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여름방학 특강뿐만 아니라 하반기 미디어 교육도 준비 중에 있고 미디어에 관심 있는 원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창작 동아리 지원, 제작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센터에서 지역 농축협과 협업하여 강원도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 농산물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개하면서 소비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 내에 있는 스튜디오와 상영관을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미디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로마키 체험, 오디오 녹음 체험, 짧은 애니메이션 관람 등 체험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미디어 센터에서 영화 상영과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센터 상영관에서 매달 3편의 독립예술 영화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5,000원, 학생 3,000원에 관람하실 수 있으며 칸 영화제 수상작 등 일반 영화관에서 개봉하지 않는 영화도 다양하게 상영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독립영화만의 매력이 있죠. 목요일과 토요일에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어떤 독립영화 작품이 상영되는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네. 예약도 하시고 현장에 오셔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담당자로서 이번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진도 강원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미디어 교육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미디어가 점점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영상 기획부터 제작, 편집 등의 이론을 알고 또 실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름방학 특강의 자세한 정보는 원주영상 미디어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또 언제든 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강사진은 이 교육 과정마다 다 강사분들이 그럼 다르신 거죠?
네, 총 6과목이고 강사진은 3분이어서 한 분당 두 개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 끝으로 짧게 궁금한 게 이제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기초부터 다 알려주는 과정인 거죠? 네, 사회 차이긴 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뉘어져 있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영상 편집이 있고 좀 더 전문적으로 심화 과정으로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은 프리미어 교육 같은 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최혜민 주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